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보도록 하죠. 신한투자증권 황유한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전과 오후 얼굴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요. 키워드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 좀 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투자자분들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 투톱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김진경 본부장님께 첫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5%까지 밀리고요. 삼성전자가 2%대 하락입니다. 장중 내내 이 정도의 하락폭이었던 것이 아니라 줄여나가다가 오후에 급격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투톱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전과 어떤 부분을 시장은 다르게 보는 걸까요? 일단은 반도체 장비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지 투톱 중심으로 악재 오후 반응 먼저 그 위치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현재 이제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이런 규제에 대해서 쉽게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황 자체가 좀 직격탄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 이제 중국 공장에 미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 반입할 때마다 이제 개별적인 수출 허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기업들의 경우가 이런 상황들은 좀 쉽게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오히려 좀 피해가 더욱더 확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투심을 위축을 시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어떤 좀 패권 경쟁이 좀 더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국 상무부까지도 좀 더 강력하게 좀 반발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있다. 시장에서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투자를 이미 집행을 했던 상황에서 철수도 뭔가 또한 추가적인 투자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들보다도 조금 더 투자라든지 어떤 상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해결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이런 좀 어떤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격화가 되면 될수록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더 당분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수급적인 면만 보더라도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일간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담스럽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주가가 밀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접근하시는 방식보다도 어떤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 방향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서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해볼 단계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위치가 어떤 요인에서 기인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의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수급이 돌아서면 그때 다시 봐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황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질문의 방향성은 약간만 바꿔서요. 이게 사실은 중국 공장하면 레거시 쪽이고 HBM 쪽도 아닌데 공장이 하나 더 많아서일까요? SK 하이닉스 쪽의 하락폭이 더 두드러지게 지금 더 크게 확인되는 이유가 뭘지 궁금해요. 어떻게 지금은 이 악재 파악을 하면 될까요? 예, 조금 더 반도체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당연히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예, 더 그 부분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주가 위치가 조금 지난주에 끝났을 때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어떠한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갈릴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주말간에 좀 아쉬운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11선, 21선 한 번에 밑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마 외국인들의 매도 또 선물의 매도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아마 외국인들 현물 매도도 보면 장 마감하고 보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에 사실 여러 가지 지표 발표도 많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 복합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만약에 반도체와 관련된 노이즈는 사실 좋은 뉴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HBM 공급과 관련해서 9월 말이면 이제 하이닉스가 먼저 공급 뉴스,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 뉴스가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반응이 없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은 그런 호재들보다는 악재 쪽으로 시장이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밀리긴 합니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사실 다 많이 밀리고 있어서 그런 악재들 안에 뭐 반도체 섹터도 좀 녹아 있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시장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또 수급 들어오면서 추세는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노동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고 실업률 이제 발표 앞두고 좀 전체적으로 몸살이고 있는 분위기 아닌가, 월 주초에 그런 분위기가 일단 저 1번인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이런 악재들은 좀 후행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오늘 저가, 만약에 장 마감하고 오늘 저가를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부터는 추가 급락하게 되면 매수로 대응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봐요. 다만 다른 섹터 대비해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 9월 달 마지막에 뭐 하이닉스 쪽으로 엔비디아 사실 더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뉴스입니다. 네. 공급 뉴스가. 근데 한 2달 정도 이상 지연된 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9월 말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바로 10월 초에는 또 긴 연휴가 있고, 9월 달, 10월 달 전통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한다면 9월 달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서 좀 지금 특히나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많이 하락한 종목이 반등할 거라는 기대보다는 여기서 더 빠지면 손절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일단은 하이닉스 포함해서 그렇게 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팀장이 지금 시장이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 많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 가운데 중국의 맹추격도 있잖아요. 네. 물론 예. 올 초에 뭐 딥시크만큼의 충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이 힘을 키워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이전만큼 너무 강하게 매달릴 필요는 없다라는 시선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민감도도 더 높아질 가능성 열어놔야 될까요? 미국 시장이 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포함해서 TSMC도 그렇고 뭐 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일단 보여줬었고, 네. 이제 실적 발표 다 끝났고 이제 9월달 전반적인 조금 소강 상태 이벤트가 마무리 국면에 있습니다. 뭐 사실 크게 오를 만한 지금 이벤트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급락을 할 만한 사실 너무 큰 악재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들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주식을 과감하게 너무 주식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뭐 9월달, 10월달이 증시가 안 좋은 통계적인 건 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자기가 감안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식 비중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네. 그리고 HBM4에 대해서 통과했는지 그 결과가 9월에 나오는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IT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요. MLCC가 그래도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진겸 본부장님, 사실 IT 업종에 대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정말 차갑게 나오고 있습니다. 싸늘할 정도인데 그거에 비해서 MLCC, 삼성전기의 흐름을 보면 빨간불, 그래도 선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오전에 비해 상승폭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온 건 이거였잖아요. 실적 좋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방향성으로 MLCC에 대해서 우리가 볼 자리는 맞는지, 변동성이 있는 자리라서 더 궁금합니다. 어떻게 위치 보실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기가 이제 오늘 올랐던 이유, 사실 이제 리포트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내다보았을 때 이제 MLCC를 뭐 이제 포함해서 이제 삼성전기의 경우는 일단 주가가 추세적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AI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워낙에 좀 빠르게 발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요 기판이나 이제 MLCC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해서 추가적인 실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기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한 차례 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지만은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의 경우는 21선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우리가 추세 매매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선전하고 있어서 IT 내에서 MLCC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조선에 대한 키워드도 준비를 했어요. 오늘 MRO 수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은 잘 가고 있고 방산도 초반부터 빨간불이 유지되는 종목군이 꽤 많아서요. 어떤 요인에 기인한지 조금 더 9월에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도 될지 궁금합니다. 황 팀장님, 가장 궁금한 부분은 9월 들어서도 시장의 분위기랄까요? 색채가 뭐 상반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존의 비슷한 기조를 이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걸까요? 계속해서 조선 방산 쪽에서 연이어서 특히 조선은 모멘텀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서 계속 경계감보다는 기대감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뭐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져가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좋았던 섹터 중에 화장품은 전반적으로 조금은 이제 슬로우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좀 있고요. 방산은 어떻게 보면 지금 홀짝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간밤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난 뭐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장 휴전 갈 것 같아서 뭐 이 코너에서도 그 재건주에 대한 이야기를 맞습니다. 했었죠. 네. 근데 또 바로 또 반전되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또 방산주들이 반등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국제 정세를 잘 이해하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결론을 알고 있더라도 주가가 계속 퐁당퐁당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주식은 말 그대로 이제 투자자 개인 취향대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남은 거는 지금 사실 원전하고 그다음에 조선주 정도 네. 보이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죠. 오늘은 뭐 종목에 따라서 몇몇 종목들은 밀리고 또 몇몇 종목들은 또 급등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인데 큰 그림에서의 수급은 크게 변한 건 없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눌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조금 과하게 올랐던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 이격을 줄여가는 과정들로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보여서 일단 조선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종목에 관계없이 일단 다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기자재 포함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사실 전 세계에서 조선주라는 섹터로 본다라고 하면 뭐 전 세계 뭐 몇몇 종목들이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미국에도 상장돼 있고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바를 해줄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에도 조선주가 있긴 합니다만 매출 구조가 확실히 기존의 조선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조선주 테마로 매수할 만한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조선주 살려면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계속 외사에서는 조선주 관련해서 좋은 리포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네. 물론. 근데 오늘 같은 날 몇몇 종목들, 뭐 하나 엔진 같은 것도 오늘은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겁낼 거 없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만약에 조선주까지 하락 추세 전환한다면 시장은 이제 완전히 쉬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우리나라 주도 섹터로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미중이 아니라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계속 나오면서 MRO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 네. 조선과 기자재는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쪽에 대해서는 계속 기대감의 영역에서 끌고 가도 된다라는 포인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방산 팀장님께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슈에 좀 맞춰서 방향을 틀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방산만 놓고 본다면 조선이 쉼없이 올라왔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면 방산은 조금씩 숨고르기 국면이 좀 있어 왔거든요. 방산에 대해서는 이벤트도 있기도 해서요. 궁금합니다. 사이즈가 굵직한 종목으로 조금 더 시선을 지금은 기울여도 될지, 워낙 반도체도 많이 흔들리고 시작에 불안감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방산 전시회도 내일부터 있잖아요. 방산에 대한 머무를 힘,
좀 더 커졌다고 봐도 무관할지요. 일단은 이제 뭐 국제 방산 전시회라는 이제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인해서 좀 더 단기적으로 어떤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이제 주도주 이제 조방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사실 이제 조선주의 경우 여전히 국가나 이제 주도주적 역할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의 경우 이제 방산이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번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방산주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 방산주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벤트가 이제 종료가 되고 난 뒤에 또 방산주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 형성이 되는지 아니면은 한 해 어떤 재료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주가 조정에 들어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제 방산 전시회가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방향성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이렇게 전시회 관련된 소식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방산 전시회 참가를 하는 이유가 어떤 시장 확대를 좀 모색을 하기 위한 이유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기술력도 보여지고 있고 또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또 다른 어떤 기대감도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연결지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방산주의 경우가 사실은 한 차례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소폭 좀 반등을 보여지고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궁금한 점이 다시금 상반기 때처럼 이렇게 조정을 나오고 난 뒤에 상반기 때처럼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경우는 워낙에 이제 미국 간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충분한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되었지만은 방산의 경우는 그런 강력하게 움직여질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산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도 이번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주가의 방향성부터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그 박람회가 5일날 마무리가 되니까 다음 주 이맘때 다시 한번 방향성을 봐야 된다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네, 그렇게 하셔서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심이 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냐 아니면은 하나의 재료 소멸이냐 여기에 따른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뉴스 체크 좀 꼼꼼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먼저 반도체에서는 저희가 8월 데이터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수출 데이터 자동차 중심으로 먼저 해볼까 합니다. 황 팀장님, 자동차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좀 많이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랭킹5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고요. 자동차 8월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뭐 친환경차, 뭐 하이브리드, 뭐 중고차 괜찮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대미 수출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니 관세에 대해서 잘 버텨내고 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더 가져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요즘 자동차 좋은 이야기로 많이 하게 되네요. 일단 주가는 현대기아차 모두 다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사도 된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사서 기다릴만 하다. 약간 그런 기다릴만 뉘앙스가 하다. 좀 더 강한 지금 위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좀 약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시장에 자신감이 없는 좀 약간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악재들은 대부분 다 나왔고 앞으로 나올 것들이 호재가 있을 만한 종목들은 이제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자동차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상은 아니고요. 네, 그 이상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매력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다른 섹터 매력적인 게 훨씬 더 지금 뭐 조선과 비교하자면 당연히 조선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리면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거 고민해 봤을 때는 사서 기다릴 수는 충분히 있는 상황. 네. 그렇기 때문에 딱 중립 포지션 또는 중립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뉘앙스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선호 업종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호재 뉴스가 나오면 분명히 빠르게 반응하긴 할 겁니다. 대신에 악재 뉴스가 나오더라도 뭐 잠깐의 충격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또는 악재 뉴스가 나와서 좀 빠지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대에는 있는 거지. 뭐 그렇다고 지금 자동차가 엄청나게 좋아서 정말 당장 못 사고 못 빼기겠습니다. 그런 섹터는 아니다. 그래서 딱 중립 정도, 중립보다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 충분히 버티실만 하고 또는 언제든지 이제 호재 뉴스 나와서 위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 오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조금은 더 올라와 줘야
추세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해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군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으로 봤을 때 로봇이란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부분에 좀 포인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이 앞서 수출 데이터 중심으로 이 자동차, 현대차, 기아 좀 풀어가 보기는 했는데요. 오늘 이 그룹사 내에서 현대위아가 모바일 로봇 시장 진출 본격화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현대차 그룹 안에서 계속해서 투자한다, 진출했다 이런 뉴스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의 로봇주 이야기도 좀 하겠지만 일단 이런 트리거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룹 전반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될 가능성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가긴 약간 무리일까요? 일단 뭔가 하나의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의문이 든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로봇 시장의 진출 여러 가지로 좀 봤을 때 주요 대기업들이 이 로봇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사실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해서 이런 소식들이 주가를 오랫동안 끌고 가진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이슈, 단기적인 재료로 작용되었을 뿐이지 이 로봇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동력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까지 시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약간의 어떤 좀 재료성 그리고 단기적 이슈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성격이 짙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시장에 대한 진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은 이걸 좀 더 이제 주가를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른 재료들이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회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로봇주들이 이제 좀 여기에 더해서 기대감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바라봤을 때 로봇주들의 경우는 사실 이제 성격상 어떤 테마성이라든지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라면은 이 로봇 사업에 대한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진다라기보다도 오히려 다른 부분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다른 어떤 내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로봇주 안에서 초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지수가 악재로 크게 흔들리는 것과 좀 대비되는 흐름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SB 시스템스가 있을 거고요. 장 초반부터 라우로보틱스 두 자릿대 강세 보이고 있는 로봇주가 워낙 많아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은 오후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추가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수익을 확정해야 되는 자리인지 솔루션 주신다면. 네, 사실 이제 로봇주의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테마성이나 이슈에 민감하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특히나 오늘장에서 더욱더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이제 시장 자체가 뭔가 좀 집중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좀 재미가 없다라든지 이런 시장 속일수록 이렇게 로봇주와 같이 이렇게 뭔가 테마성에 짙은 종목들이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로봇주의 경우는 사실 오를 때는 정말 시원하게 잘 오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만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주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로봇주를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익권일 때는 서서히 좀 더 분할적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좀 튀고 있어서 추가적인 질문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4위 이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변화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카카오 그룹주 볼 거고요. 연결해서 AI 정책적 모멘텀 그리고 튀고 있는 종목군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먼저 오전과 오후의 모습이 좀 많이 다른 카카오 그룹주 한번 볼게요. 키움증권의 내용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법 리스크로 카카오 주가 조정 시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디까지 믿음을 주고 봐야 될까요? 시장은 낙폭 추가로 보이지 않고 만회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카카오 그룹주 전반이요. 이게 오픈 AI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AI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소화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사법 리스크 속의 카카오 그룹주 오후장 판단 어떻게 할까요? 사법 리스크라면 우리가 하이브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회사 내용이 좋고 좋은 상태에서 이런 사법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분명히 항상 정치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대표가 없더라도 내용이 좋다면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사라면 분명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 정도의 역량은 있는 회사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무리 다 둘러봐도 뭐 질문 여전히 많이 해주시지만 시장 영향이 저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일단은 매수세가 강하게 붙지 않는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일단은 깔고선 우리가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악재들이 나오더라도 당장 하이브와 비교해 보더라도 좀 덜 빠지고 있거든요. 하이브는 당장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것보다는 시장 충격이 더 컸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정도 빠지지 않고 이 정도에서 버틴다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카카오 그룹주들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위치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카카오톡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AI 에이전트들도 출시할 수 있는 모멘텀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추세 추종 매매가 아닌 이제 저가 매수로 이제 분할 매수로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 기회는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이제 우리가 한 달 내내 봐야 될지 또는 그 다음에 좀 짧게 봐야 될지는 결국은 뒤에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 또는 후행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지금은 하락으로 단기적으로 추세 돌린 거를 이게 단박에 돌릴 수 있을지 또는 더 늘어졌다가 올라올지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해석하기 좀 어렵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손절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위치까지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추가 매수도 해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충분히 9월 달은 분할로, 이거는 내가 딱 바닥 저점에서 사겠다라는 생각보다 무릎 이하에서 천천히 분할로 매수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아마 심리적으로는 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보여줄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오히려 좀 이제 실적을 뽑아낼 수 있는 시기가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려고 간다라고 하면 내년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중립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포인트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AI란 키워드를 뽑아서 조금 더 팽창시켜 볼게요. 김진경 본부장님, 그러면은 카카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우리가 AI란 모멘텀을 가지고 여러 번 랠리를 펼친 종목군이 있잖아요. 또 한 번의 그런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워낙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서의 쉬어감이 나오니까 오늘 장중에 가상화폐 쪽도 단호할 필두로 해서 튀기도 해서요. 시작의 전반적인 이런 자산 변화, 그러면서 또 하나의 AI 트리거, 같이 움직일 수 있을지 조언 주신다면요. 네. 시대의 흐름으로 좀 살펴봤을 때 뭐 AI 관련한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가상 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앞으로의 이슈들은 더욱더 부각이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어떤 성과를 가지고 움직여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살펴봤을 때 어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성장 동력, 중장기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움직여진다라기보다도 지금의 경우는 어떤 이슈라든지 이렇게 정책 관련 모멘텀이 나타났을 때 일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조금 더 짙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움직임이 워낙 천차만별로 좀 움직여지고 있고, 또 종목별에 따라서 이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어떤 급등락이 심한 변동성을 나타내는 종목이냐, 이런 종목들이 워낙에 성과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사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꾸준히 상승한다는 느낌보다도 어떤 정책적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조금 움직여지는 경향들이 더욱더 성과를 짓기 때문에 이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뭔가 길게 바라본다라기보다도 이슈에 따라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추후에 이런 성격들이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줄어들고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추세적인 흐름으로 움직여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때는 좀 여유 있게 쳐다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어떤 시장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짙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조언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은 소비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다양한 키워드를 좀 커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한령 이슈에 좀 흔들렸던 쪽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이 K컬처를 필두로 해서 갈 수 있는 영역, 주가는 아직도 목마른 걸까요? 한한령 관련 이슈에 지난 3거래일간은 좀 흔들렸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엔터로 본다면은 주요 엔터 4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늘은 콘텐츠까지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어떻습니까? 관련된 모멘텀으로 아직까지 갈 수 있는 룸 남아 있나요? 오히려 조정이 좀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을 줄 필요도 있을지요. 일단 뭐 주말에 왕이 부장과 만난 코멘트도 좀 있긴 있었지만 네. 뭐 아직까지는 외교적인 문구로 그냥 잘 앞으로 해결해 보겠다 정도지, 한한령을 완전 100% 해결해 주겠다까지 해석은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가들도 지난주에 워낙에 좀 세게 조정을 맞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 저항권에서 또 물량이 출회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일단은 지금 K 컨텐츠로 잘 가는 거는 라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출도 그렇고. 그거 외에 컨텐츠들은 사실 올 상반기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태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화장품 포함해서 일단은 지금은 다 쉬어가는 국면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네. 과연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은 기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엔터나 공연 쪽은 분명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는 계속 지금 정치적인 외교적인 노이즈들이 사실 계속 많이 코멘트들이 나올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상한 이후로 MRO가 서쪽에서 한다는 군산 쪽에서 한 이슈 나온 이후로부터 좀 중국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심리적인 분위기가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공연 엔터 쪽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좀 천천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주가가 먼저 올라가겠죠. 주가가 먼저 올라가면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11선 이상, 최소 이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재가 완전히 거쳤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실적보다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라면 키워드가 나오긴 했는데요. 라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볼까요? 김진경 본부장님, 라면 하면은 지금까지는 삼양식품 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190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이제 농심 봐야 되는 시기인가요? 워낙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고 이런 장에서도 힘이 워낙 좋아서 라면을 솔루션으로 본다면 농심 쪽의 모멘텀 높게 살 수 있을지 이제 초입인지 본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이제 삼양식품에 대한 이제 전망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도 충분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양식품의 어떤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신규 매수보다 이제 지금은 보유자분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라면 관련주 특히나 어떤 K푸드에 대한 열풍 이런 부분들을 고려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관심 있게 가져볼 만한 종목이 그래도 지금 이제 농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농심의 경우도 주가 한 차례 조정이 나왔지만은 최근 들어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이 지금 농심의 경우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유통 채널이 다양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점유율도 확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성도 충분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로 인해서 이제 라면 가격이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라면 가격이 인상한다라고 해서 소비가 확 줄어들 것까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심의 경우가 다양하게 이렇게 유통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시장이 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양식품을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신다면은 오히려 좀 더 가격적으로 그래도 여유가 있는 농심으로 좀 더 관심을 돌리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심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얻어봤어요. 자,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연 PB팀장,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